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이 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업의 IT 관리 포인트도 많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전환 속에서도 IT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서비스나우와 그리고 한국 IBM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서비스나우 우리 김규화 대표님께서는 이 회사 사정상 온라인으로 저희 방송에 현재 접속해 계시고요. 스튜디오에는 정윤식 한국 IBM 실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 설문조사도 아마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김규하 대표님께 그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넥스트 ITSM을 주제로 먼저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나우에 대한 소개 말씀을 잠시 드릴 텐데요. 저희는 국내에서 진출한 지는 이제 약 1년 남짓 된 회사입니다만, 글로벌에서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스 회사이고요. 그리고 매출을 지금 4.7조 원 정도 하고 있고, 직원 수가 13,000명, 지금 최근 14,000명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좀 독특하게는 저희는 사스 기업이면서 ITSM이라는 IT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이 되는 IT 플랫폼으로 회사를 시작했고요. 17년간 IT를 넘어서 여러 이제 전사 서비스에 관련된 영역들, 고객 서비스라든지 직원 서비스, 또 노코드, 로우코드 이런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으로는 저희가 국내 아마도 엔터프라이즈 사스 업체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저희가 2020년부터 진출하면서 국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사스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IT 플랫폼이, IT 서비스가 ITSM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먼저 조금 전반적인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가 사실은 20년이 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고객들의 여정에서 발생한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닷컴 버블 때부터 또 글로벌 아웃소싱들이 세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API나 클라우드를 무기로 해서 고객들의 셀프 서비스를, 고객들의 디지털 경험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을 위해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업계에서 그리고 기업 고객들은 대단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 기업의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애자일하게 개발할 수 있을지, 그래서 빠르게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고 또 아키텍처 측면에서도 크게 커다란 시스템들을 저희가 분할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들고 또 클라우드라는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이라든지 고객 채널에 대한 응대를 더더욱 빠르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직 측면에서도 제품 중심 조직, 프로덕트 중심 조직이 아니라 제품 중심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비스 형태로, 제품 형태로 계속해서 고객의 접점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민첩성에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특히 기업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과의 경쟁도 물론이지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이유는 전사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의 디지털 역량들을 배양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 효과를 최대한 확대해서 가져가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투자가 민첩성을 위주로 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보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트렌드는 점점 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일부 아주 한 줌의 작은 고객 접점만을 위한 혹은 일부 고객 채널을 디지털화했다.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의 그 역량들을 확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효과, 더 큰 비용 절감을 가져가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 과정이 쉬웠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앳 스케일이라고 하는 전환의 어떤 확대 측면에 있어서는 커다란 챌린지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 뭐 글로벌 은행들 또 글로벌 회사들 아주 대단히 많은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디지털로 바꾸고 또 팬데믹이 벌어지면서 대단히 많은 디지털 앱들, 디지털 서비스된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폭증한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일 정도로 디지털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뭐 애자일 기술도 알고 있고 클라우드의 특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제품 중심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소스들, 그런 인력들은 사실 어느 기업이나 대단히 부족합니다. 비단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도 이 문제들을 토로하고 있을 지경이니까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여러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술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대단히 많은 테크 스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알면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레가시 시스템들, 기존의 중요한 코어 시스템들을 다 가지고 훌륭하게 운영도 하면서 이런 기술들도 배워서 새로운 채널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어렵죠. 정말 거기서 더 어려운 건 공감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요. 정말 거기서 더 어려운 거는 이런 인력들을 기존의 인력들을 어떻게 재교육을 하고 리퍼포스 한다고 하죠. 그분들을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또 배워 나갈 것인가는 더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벌였던 노력들을 제가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노력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맨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고객 채널, 디지털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접점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앱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많은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빨리 받고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고치고 그 피드백들을 뭐 예전에 수개월 단위가 아니라 수주나 수일 단위로 혹은 수분 단위로 그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를 커다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아마도 10년 전에는 잘 몰랐던 그런 DB의 서비스에서도 시작해서 IaaS, 카스나 파스, 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영역들, 또 이런 영역들을 기존의 테크 스택과 연결하는, 기존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 도구들, 또 뿐만 아니라 AI나 머신러닝 기술들의 확산을 위해서,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여기다 붙여왔습니다. 그 영역을 크게 나누면 프론트엔드와 저희 서비스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보기에는 또 저희 고객들이 보기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단순화해서 설명한다면 이러한 고객 접점 그리고 이런 서비스 매니지먼트 영역에서 이 테크 스택들을 어떻게 빠르게 구현하고 또 캐치업을 해서 일반 직원들이나 저희가 운영하는 직원들 또 일반적인 현업들이 어떻게 이 영역들을 빨리 따라오게 하는지가 커다란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프라의 어떤 유연성도 있고요. 조직 전반의 민첩성도 있고요.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이런 레가시 시스템들을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통합할 것인지 단순히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기적으로 프로세스까지 통합할 수 있을지가 아주 엄청난 도전이었죠. 또 이런 클라우드 또 여러 가지 필연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형태로 여러 서비스들을 분할하고 구분해서 아이솔레이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 가시성에 대한 문제, 관찰성의 문제도 엄청나게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 네모 하나하나가, 요 블랙 포인트 하나하나가 사실은 몇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로 여러 기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서비스나우를 통한, 서비스나우와 함께하는 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는요, 저희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 디지털 프론트 오피스에서는 저희 전화, 이메일, 뭐 IP 컨택 센터, 고객들이 원하는 여러 가이드들, 이런 수많은 채널들, 흔히 말해서 이런 옴니 채널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지금, 그리고 그 밑단에 있는 저희 서비스 매니지먼트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매니지먼트로 해서 플랫폼상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혁신성, 그리고 신축성, 그리고 민첩성, 이런 부분들을 바로 즉시적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다란 문제들, 이 레거시 시스템들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연결하고 시스템 간의 통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허브 같은 기능들을 저희 서비스나우의 나우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저희 서비스나우의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론트 오피스를 말씀드렸는데 매번 이 프론트 오피스에 필요한 기능들,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반품 처리를 한다거나 또 내부 직원들의 포탈을 만든다거나 또 저희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리점 포탈, 딜러 포탈 이런 여러 가지 고객 접점들이나 파트너 접점들을 만들 때 있어서 매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용으로 SI를 벌린다 그러면 사실 요새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응대할 수 있는 SI 조직조차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나우가 기존에 갖고 있던 ITSM에서 검증된 그런 서비스 매니지먼트 체계, 그리고 여기에 원래 서비스나우가 갖고 있었던 또 더 발전되고 있는 노코드와 로우코드를 통한 디지털 경험을 빠르게 개발 지식이 없이도 혹은 개발 노력이 거의 없이도 저희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해서 디지털 경험을 바로 생성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개인화, 그리고 컨텍스트 기반, 그리고 저희 조직 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시보드 기반으로 이런 영역들을 바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저희가 클라우드를 배워야 되고 컨테이너를 배워야 되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를 배워야 되고 조직의 체계를 바꿔서 조금 더 애자일하게 많은 이제 문화적인 부분까지 신경 썼다 그러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저희가 정말 제공하고 싶은 고객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장점들을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었을 때 이런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IT 서비스 관점으로 본다면, ITSM 관점으로 본다면, 먼저 ITSM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십수년에 걸쳐서 아주 과거에 구축됐던 시스템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과 관련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고, 어떻게 보면 코어가 되는 부분들인데 현대화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형태로 이 진화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ITSM에서 조금 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SaaS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ITSM 체계를 갖추는 것을 하나 1단계, 현대화 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화 단계의 ITSM을 가지시게 되면 그 이후에 IT가 아닌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고객 서비스들, 직원 서비스들이 IT를 넘어서 또 회사의 어떤 대면 환경들을 넘어서 디지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넌 IT에 있는 부분들, 인사, 재무, 총무, 리갈 이런 영역에 있어서까지 또 IT 자체에 있어서도 자산이나 운영 업무의 자동화, AI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사 서비스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좀 더 저희가 현업 위주의 시티즌 데벨롭이라고 얘기하는 일반 직원들도 저희 그 본인들의 업무 지식을 가지고 IT의 일부 도움을 받아서 디지털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더 빠르게 고객의 피드백을 대응할 수 있는 단계를 이노베이션 단계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사 통합 그리고 IT를 넘어선 디지털 서비스 체계가 됐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IT에서 문제를 보고하고 뭔가 고쳐주세요 요청을 하는 그런 영역들의 과학은 분명하게 저희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완벽한 체계, 서비스 과학 중에서 가장 수십 년간 발달한 이 체계를 바탕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고객들의 또 직원들의 여러 문제들, 벤더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든지 경비를 관리한다든지 구매에서 비용이 지급될 때까지 직원이 입사해서 퇴사하고 심지어 친구가 될 때까지 엘럼나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디지털하게 또 기존의 체계 하에서 더 빠르게 디지털 앱이나 모바일 앱으로 또 저희가 현대적인 고객 포털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전사통합 디지털 서비스 체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서비스나우가 비단 ITSM에서 물론 시작했지만 ITSM만으로 저희가 시총을 120조를 달성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1년에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IT를 넘어선 이런 서비스들, 또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와 직원 서비스들 영역에 있어서까지 저희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전사적인 영역을 저희가 커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여태까지 저희가 알던 IT 포털이 별도로 있고 인사 포털 별도로 있고 저희가 뭔가 매니저로서 직원으로서 처리하는 많은 업무들이 사실은 요소 중요한 시스템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직원들이 뛰어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전사 디지털 서비스 관리에서는 직원들은
지금 저희 포털이나 저희 모바일 앱, 저희 접점들을 통해서 서비스나우가 제공하는 접점들에 원하는 것들을 카탈로그 형태나 메신저 형태나 또 전화 형태나 여러 요청들을 던지는 게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의 역할들은 사실은 IT 부서, HR 부서, 또 협력사나 파트너에 이르기까지 그런 업무 흐름들은 저희 서비스나우가 AI 도움과 저희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체계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봤었을 때 유니버셜한 저희 디지털 서비스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직원 경험들을 위해서 이러한 직원들이 여러 시스템을 쫓아다니거나 레가시 시스템의 연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 접점에 요청을 하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업무 시스템들, 또 새로 들어오는 여러 사스 기반의 신규 시스템들, 또 새로 들어오는 보안 시스템이나 또한 클라우드로 개발되는 여러 데이터 레이크나 엔지니어링 시스템들까지 이르기까지 허브 역할을 저희 서비스나우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관리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제가 예시로서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는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멘스 그룹 같은 경우가 저희 국내 기업에 맞는 유사한 형태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도 38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런 팬데믹의 위기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퍼튜니티에서 캐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그리고 뭔가 국내에서 지급이 될 때까지, 또 여러 리포트들을 뽑아내는 그런 요청들, 직원이 들어와서 퇴사할 때까지 그런 역할들,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들, 또 임시 직원이 이르는 이런 전사적인 서비스를 디지털의 형태로 저희 서비스나우 위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플랫폼에 서비스나우가 이런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관리 플랫폼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중에서 주요한 특징들을 저희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요한 특징들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시스템과 연계 부분들, 그리고 현업들이 또 현업 주도로 노코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출시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설계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자동화나 대시보드에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몇 가지 특징들만 짧게 오버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부분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전환의 확산을 말씀드리는데 매번 기존 레가시 시스템들 또 새로 들어온 시스템과의 연계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매번 SI 사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민첩성도 안 나올 것이고 전환을 확대하게 이르기까지도 엄청나게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실 2, 3년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기업들에서 돌던 말이 있었는데요. 재미있게도 IT랑 얘기하지 말랍니다. 디지털 조직에서 클라우드로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빨리 만들고 제발 레가시랑 연동하는 지점을 최대한 줄여라.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업무 시스템을 물론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고 어떻게 전사를 확산하겠습니까? 서비스나우에서 제공하는 거는 저희가 가진 스토어와 스포크 기능들을 이용해서 비단 API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존의 유명한 업무 시스템들 또 레가시 시스템들이 이런 여러 연계 지점을 쉽게 아웃오브박스라 그러죠. 기존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바로 가져다가 쓰실 수 있고 또 각종 레가시 연동 방법들을 손쉽게 정의해서 나중에 현업 개발자들이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IT가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하실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사실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 게 당연히 서비스나우가 전 세계 2위의 사스 회사이고 서비스나우는 해외에서는 특히 모든 사스와 레가시 시스템들,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컨트롤 타워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거의 전 세계 표준이라고 해도 사실은 외람되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에서 레거시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 FTP나 REST풀 같은 경우, 또 웹 서비스나 심지어 DB 테이블을 그대로 싱크하는 그런 방법들까지도 손쉽게 정의하고 새로이 바로 연계 시스템들을 지원하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레가시 연계 시스템이 되었을 때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업무 시스템도 당연히 지원하고요. 또 저희가 모르는 기존의 SI나 직접 개발하셨던 여러 레가시 시스템, 아무리 오래되었던 레가시 시스템들도 이런 스포크 형태로 저희 인티그레이션 허브라는 형태로 연계 지점들을 가지게 되면 윗단에서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노코드 앱이라든지 또 서비스 카탈로그라든지
또 저희가 개발하는 서비스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유자재로 가져다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고 또 사용자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두 번째로 저희 특징을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앱 엔진 스튜디오라는 형태로 저희 기능을 통해서 노코드, 로우코드 기반의 개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코드 개발을 한다가 사실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관심이 가져가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크게 노코드를 개발한다. 근데 사실 노코드를 잠시 잊어버리시고 앱을 개발한다,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러면 크게 네 가지 영역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데이터 구조가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 고객들한테 디지털 경험을 주고 정말 쿠팡 같은 경험, 아마존 같은 경험을, 훌륭한 경험을 주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어떤 형태로 포탈을 만들 것인지, 모바일 앱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관리자 화면, 저희는 서비스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복잡한 앱이 아니라 저희 서비스 카탈로그를 하는 것들이 이제 서비스 체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체계인데요. 이런 서비스 카탈로그로 구현하고 고객이나 내부 직원들이나 외부의 어떤 파트너나 고객들이 들어와서 쇼핑몰의 형태로 필요한 서비스들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비단 단순한 서비스 폼을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단에 들어가는 작업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입사를 한 명 시킨다 그러면요. 한 17개 정도 시스템을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고객이 한 분, 엔터프라이즈 업계에서 온보딩을 한다. 저희가 A라는 회사를 들어와서 협력업체 등록을 하거나 고객 등록을 하고 이분들의 크레딧 그리고 계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도 사실 서비스 카탈로그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용자 경험을 하는 것들도 하나의 고객의 경험 설계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돌아가면 당연히 비즈니스 로직이죠. 앞서 말씀드린 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HR 시스템에 레코드를 가져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필요한 PC를 사준다든지 자재를 사준다든지 오피스를 배정한다든지 안전검증을 받는다든지 또 사인오프를 다큐사인 같은 그런 또 원격의 이제 사인하는 기계들이 있죠. 사인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보안 서약서를 받는다거나 일괄적인 처리를 하는 것들 너무너무 간단한 너무너무 당연한 일련의 업무 흐름인데요. 이런 비즈니스 로직을 아주 손쉽게 그림 그리 설계하고 지금 각각의 비즈니스 로직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외부 시스템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리스하게 아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권한 관리나 보안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한 번 만들고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십 년간 사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도 돼야 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앱이 그런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것인가? 내가 6개월 후에 서비스나우 플랫폼이 또 한 번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또 앞으로 한 1년 지나면 엄청나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올 텐데 이 앱이 그때도 돌아갈 것인지 이런 테스트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영역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희가 정말 앱을 어렵게 생각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고 SI 업체를 부르고 사업을 띄웠던 많은 사업들이 물론 대단히 복잡하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고객의 보험회사의 앱이라든지 텔코 회사의 고객 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아주 정교하게 전문 개발자들만 투입돼서 이 사상을 가지고 뭐 1년에 걸쳐서 6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앱들을 잠깐 벗어나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고객 요건들, 내부 디지털 요건들은 사실 이 내용들만 채워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잠시 디테일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구조들 저희가 엑셀로 갖고 올 것인지 기존 DB에서 갖고 올 것인지 그런 단순한 선택으로도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 환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워포인트나 위즈위그를 하는 것처럼 저만의 저 김규화라는 사람만의 포탈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의 대리점을 위한 파트너 포탈을 설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모바일 앱도 여러 가지 모바일 앱의 카드 인터페이스나 인터페이스를 조합하는 형태로 모바일 경험을 설계하실 수 있고 대화형 인터페이스로서도 또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서비스나우의 앱 엔진이 가장 사용자 친화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가 만든 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런 사용자 포탈 화면에 들어와서 활용을 하게 한다든지 관리자 화면에서 관리자들만 사용하는 또 기존의 앱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관리자 화면은 별도로 또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뷰를 저희가 접근하실 수 있고요. 또 모바일 앱으로도 접근하실 수 있고 말씀드린 카탈로그 아이템으로도 기존의 지원 포탈, IT 포탈, 또 서비스 포탈에 들어와서 하나의 카탈로그 아이템으로도 설계된
일반 직원들, 고객들이 활용하시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비즈니스 로직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한 명 온보딩 시키거나 혹은 승진 처리를 한다거나 재택근무를 허용한다거나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시스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도구들을 저희가 가진 여러 스포크라든지 또 레가시 시스템에 새로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사실 지금 보안 서약을 받기 했을 때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입니다. 이런 데이터 항목들을 저희가 다 미리 정의가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 앤 드랩으로 저희가 빼서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한다든지 보안서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사용한다든지 필수 입력 화면들을 체크한다든지 하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SAP 같은 경우도 PO를 생성한다거나 SAP 데이터를 고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런 간단한 스포크 형태로 드래그 앤 드랩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고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업이 모든 일을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IT 스태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근데 많은 현업분들을 저희가 일부의 교육을 통해서 IT 부서에게 내가 이런 거 만들고 싶다. IT 부서랑 상의하고 IT 부서가 이거는 노코드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협의를 통해서 바로 현업이 디자인하고 사용자 경험이나 비즈니스 로직을 설계한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물론 바로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IT적으로 향후에 업그레이드빌리티나 또 운영성 또 보안적인 부분들을 더블 체크를 받은 다음에 변경 관리를 해서 저희가 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체계를 저희가 시티즌 디벨롭먼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많은 고객들이 최초에 한두 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신 다음에 COE 형태로 또 전사에 확산하는 형태로 이런 체계들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외국에 일본에 있는 중공업 기업을 하나 예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도 특별히 또 팬데믹 락다운으로 인해서 협력업체들이랑 여전히 인보이스 주고받고 납품받고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거의 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SAP 업그레이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SAP 업그레이드라는 것들이 ERP 업그레이드라는 것들이 사실 3, 4년이 걸리는 일들이죠.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두 가지인데요. SAP에서 필요한 기존의 ECC에서 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던 많은 커스텀 화면들 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을 저희 서비스나우를 통해서 바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또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사실 2, 3년 동안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동안 쌓이는 커스텀 기능들도 대단히 많이 쌓입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두 개의 개발팀, 하나 개발팀, ECC 개발팀을 별개로 두고 업무 요건들을 양쪽에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서비스나우를 통해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협력사의 공급 프로세스들, 파트너 협업 프로세스들을 단순한 노코드 형태로 현업 위주로 현업 주도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도 한 번 만든 저희 서비스나우 화면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로직들을 ECC 하나에 저희 기존에 갖고 있는 스포크, 저희 연계 지점들을 통해서 동시에 데이터를 품고 그것들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신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국내 제조업 환경이나 ERP 환경에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수많은 연계 지점들, 노코드의 활용 측면을 말씀드리기 좋은 것 같아서 이 예시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를 처리하는 게 매번 추작업이고 단순히 서비스 데스크에서 인풋 받아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이라 그러면 사실 그걸 디지털 서비스 관리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나오는 17년의 업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로 원하는 걸 빨리 찾고 이 서비스 중에서도 사람을 거치지 않거나 사람을 거치더라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이 서비스를 채울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통해서 저에게 예측하는 부분들, 서비스 관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들, 근본 원인을 저희가 더 빨리 찾아내거나 셀프 서비스화하는 것들을 그런 오토메이션 기회들을 탐색하는 그런 기능들을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능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 중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말씀드린 전사 서비스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보신다면 구매가 발생하고 IT 서비스가 발생하고 처리가 되는 과정들, 사람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입사해서 온보딩할 때까지 그런 과정들, 그거 하나하나가 저희의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저희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데이터가 남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최근에 인수한 엘리멘트 AI 같은 정말로 딥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들, 그런 인력들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더더욱 최적화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른 내비게이션 프로세스 패스를 드린다거나 자동화 기회를 탐색한다거나 필요할 때 저희의 RPA 혹은 저희 협력사들의 RPA랑 연계해서
시장에 있는 IP를 연계해서 더더욱 자동화를 더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저희의 주요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6개월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ITSM의 어떤 전통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또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대형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런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6개월마다 서비스 주기를 갖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주기를 갖고 있고요. 그런 업그레이드 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AI에 대한 기술들, 셀프 서비스화하는 기술들, 앞으로도 나올 대단히 많은 IoT나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나 OT나 제조 환경, 텔코 환경, 여러 업종에 이르는 이런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많은 화면들, 전투기 회사도 있고요. 또 호텔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게임 회사도 있고, 이런 수많은 회사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수백 명의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하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은 이 회사들은 저희 서비스나와 함께 노코드 형태로 설정만으로도 단순한 저희 연계 지점만으로도 이런 모든 비즈니스 로직과 서비스들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시들을 가지고 저희 서비스나우의 디지털 서비스 관리 체계를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하 서비스나우 대표님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넥스트 ITSM을 주제로 한 30분가량 발표를 좀 들어봤는데요. IT 관리의 그 변천사부터 앞으로 IT 관리는 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까지 좀 자세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윤식 IBM 실장님께서 ITSM의 실제 접근 방향과 활용 사례를 주제로 또 자세히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의 정윤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ITSM의 실제 접근 방향과 활용 사례인데요. 앞에서 김규하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ITSM만이 아니라 지금 넥스트 ITSM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지금 확산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ITSM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비욘드 넥스트 ITSM을 얘기할 때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저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했던 ITSM이 지금 벌써 오래됐지만 앞으로 이제 새로 선택하셔야 될 솔루션은 향후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발표 드릴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 어떤 밸류를 찾아가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토픽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Why IBM과 두 번째 서비스나우 접근 방향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굳이 Why IBM을 넣은 이유는 어차피 새로운 솔루션을 선정하더라도 어느 파트너와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IBM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Why IBM에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나우 구축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비스나우 전략적 파트너로서 지금 글로벌하게 ITSM 지원 어떤 체계,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ITO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한 IT 서비스 어셋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론, 프로세스, 라이브러리 등을 갖고 있고 서비스나우와 관련돼서는 그 애자일 구축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이제 한국 IBM이 서비스나우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거의 이제 4년 차가 돼 가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을 했을 거고 현재 사례도 제일 많고 현재 구축이나 운영 경험을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나우 서비스 역량과 관련돼서는 그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저희 서비스나우 지원 체계, 에코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거에는 각 대륙별로 딜리버리 센터에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 있고 또 글로벌하게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를 후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서비스나우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토탈 13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요. 물론 그 서비스나우 서티피케이션 받은 인력들도 있고, 현재 그 ITOM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나우 서비스라고 하면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서비스 자산과 관련돼서는 왼쪽에 있는 글로벌 표준 IT 운영 프로세스라는 것이 IBM이 오랫동안 수행했던 그 고객사의 운영, 구축, 이런 경험 노하우들을 반영한 글로벌 표준 IT 운영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나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퀵스타트 서비스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행했던 서비스나우 노하우를 녹여서 저희가 신속하게 서비스나우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이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ITSM, 특히 서비스나우 기반의 ITSM을 구축할 경우에 고객 요건을 반영해서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 글로벌하게 저희 서비스나우 구축 사례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사실 다양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그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해서 ITSM 서비스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전사 서비스 관리 영역까지 컨설팅, 구축,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그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검토해야 될 솔루션 중에 하나가 ITSM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기 참여해 주신 200여 명이 넘는 그 고객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선정할지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드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나우 접근 방향 활용 사례라고 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앞에서 김기호 대표가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서비스나우의 장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서비스나우가 SaaS 기반 솔루션으로서 서비스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ITSM뿐만 아니라 커스터머 서비스뿐만 아니라 필드 서비스, 인터널한 직원, 파이낸셜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IT 부서뿐만 아니라 그 기업 내부의 다양한 조직에서 서비스와 관련돼서 검토해볼 만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 기존의 시스템 오브 레코드,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큰 그 서비스나우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우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텔리전스 기능들, 여기서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하면 챗봇이라든지 머신러닝, 그 다음 AI 기능들을 계속 탑재하고 그 매년 그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해서 이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우리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 덕분에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고객 요구를 어떤 그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그런 서비스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재 쓰시고 있는 ITSM을 신속하게 어떻게 이제 대체하거나 이제 교체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용도를 위해서는 서비스나우의 ITSM 기준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일부 고객분들께서는 IT 비용 절감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ITSM뿐만 아니라 ITOM 또는 소프트웨어 어셋 매니지먼트 모듈들을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내부 어떤 그 프로세스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원 포탈이라든지 전사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나우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례는 국내에서 구축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요. 굳이 이 사례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례들, 또 고객 요구사항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시스템에 보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ITSM, 그 사용자 포탈을 구축하고 고객을 위한 대시보드와 워크플레이스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요청 처리, 변경, 문제, 장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체 어떤 그 CI를 관리할 수 있는 CMDB를 그 하나의 DB로서 완성할 수 있고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IBM이 이런 그 단기간 내에 ITSM을 교체하거나 도입하시려는 고객을 위해서 몇 가지 그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나 어떤 기본 기능 위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혹시라도 고객의 어떤 그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요구하시는 고객들은 앞단에 작은 컨설팅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애자일 구축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IBM이 갖고 있는 어셋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연간 여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서비스나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투입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어떤 현재 쓰고 계신 또는 ITSM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고객들이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해서 4개월 이내 또는 크게 이제 그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고 만약에 서비스나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경우에는 2달 안에도 가능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서비스나우 애자일 구축 방법인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구축 프로젝트나 어떤 개발 프로젝트와는 달리 이 서비스나우 자체가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어떤 기능이나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처음에 고객 요건과 관련된 사용자 스토리를 저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별, 요건별 어떤 사용자 스토리를 정의함으로써 이제 뒷단에 가서 그 각각 사용자 스토리별로 저희가 스프린트, 그 애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스프린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MVP,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어떤 그 완성품을 그러니까 원하시는 거를 100% 만들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내에 일단은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단기간에 제품을 만드실 수도 있고 결국 그 추가 요건이 있을 때 쉽게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앞단에 그 크게 요건을 추가하지 않고 일단 있는 기능 위주로 해서 구축을 하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SaaS 플랫폼인 서비스나우를 도입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는 그 국내외의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이제 비지해 보이는데 일단은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고민들이 있는 고객들이 서비스나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호텔이고요.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하는 고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 일본어 지원도 필요했고 신속하게 구축이 필요한 고객이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그 단기간 내에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 프로세스와 최적화된 표준 프로세스를 수립을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이메일로 처리되던 그런 서비스 요청건들을 그 서비스 카탈로그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나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나 리포트 기능을 통해서 어떤 전체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큰 베니핏은 실제 그 매뉴얼하게 진행되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시스템화를 했고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높였다는 측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 IBM 국내에서 수행했던 인터널하게 그 쉐어드 ITSM을 구축한 겁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이제 IBM이 ITO 고객들을 위해서 그 ITSM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해서 전환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향후에 운영의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나우 서브스크립션의 MSP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고 저희가 그 비용 절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싱글 인스턴스를 그 로지컬하게 분리함으로써 그 쉐어드 인프라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사를 쉐어드 형태로 서비스하거나 아니면 대고객 서비스 MSP 기업한테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제조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제 이 국내 제조사인 경우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은 기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글로벌 표준을 수립을 하고 통합 ITS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서비스나우가 이 SaaS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더 쉽고 완성도 높게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중심을 뒀던 부분은 어떤 그 헬프데스크 중심의 운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서비스 티켓과 관련돼서 1차 처리율 또는 MPTR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국내 사례는 그 ITSM뿐만 아니라 ITOM까지 스콥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ITOM까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장애 또는 서비스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아니면 장애를 줄이거나 이런 고객들이라고 하면 ITOM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에 회사에서 그 내부 회계 통제와 관련돼서 요건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떤 그 추적성을 높이고자 신규 ITSM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도 서비스나우가 적절한 솔루션을 생각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그 해외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그 영국의 장치 산업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페인 포인트는 그 데일리 수행하고 있는 헬스 체크 업무 부담이 많고 실제 그 서비스와 관련된 이벤트 장애, 비즈니스의 어떤 그 상관관계에 부족해서 그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수작업으로 작업이 수행되다 보니까 효율성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TSM과 ITOM을 가지고 기존에 쓰고 있던 그 네쿨과 연계해서 프레딕티브한 오퍼레이션 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장애, 문제 관리에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표준화 선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벤트 관리나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그런 매뉴얼하는 작업들을 갖다가 좀 줄이고 전체적인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음 글로벌 항공사인데요. 사실 글로벌 사례에서 제일 많은 경우는 기존에 분산된 다양한 툴이나 ITM 시스템 또는 CMDB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분들께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할 것인지 그 대안으로서 서비스나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분산된 환경, 더군다나 글로벌하게 오퍼레이션 회사들 또는 다양한 툴들을 쓰시는 고객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디지털 엔터프라이즈로 가기 위한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통합적 측면에서 하나의 이제 서비스나우가 솔루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ITSM 툴을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존의 레가시 ITSM 솔루션들이 커스터마이징이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과 비용 부담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ITSM 이외의 영역으로 어떤 확대하는데 어떤 확장성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서비스나우 도입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국계 은행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통합도 기본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자동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나우의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된 단순한 그 자동화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를 갖고 있지만 그 이외에 RPA나 IBM 왓슨 같은 AI 솔루션을 연동함으로써 자동화를 할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워크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스포츠 의류 용품 제조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ITSM이 아니라 그 복잡한 구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나우를 도입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ITSM에 더해서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어떤 개발 방법론을 통해서 구매 포탈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구매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로 서비스나우를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앞에서 언급된 내용도 있지만 다양한 우리 그 산업별로 보면 요구사항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신 같은 경우는 전체 통신망이라든지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서비스나우를 검토하고 계시고요. 서비스나우에 그 보면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매니지먼트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인더스트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ITSM이 서비스나우의 ITSM이 갖고 있던 어떤 기능 더해서 필요한 없던 기능들, 오더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범딩 이런 기능들을 갖다가 개발해서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IBM이 통신회사들과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부분에서 학생 경험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나우의 어떤 서비스 포탈을 활용하는 사례라든지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서비스나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IBM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나우 단독으로 되기보다는 거기에 더해서 RPA라든지 Ansible 또는 기타 API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기존 레가시 시스템의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박스가 8개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IBM의 구현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왓슨 기반의 어떤 그 버추얼 에이전트를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그 리퀘스트 풀필먼트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요. 그 사례로 포함시켜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그 기존에 있는 그 이벤트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접수된 얼럿을 가지고 서비스나우의 인스턴트 티켓을 크리에이션 하고 이 부분을 그 비즈니스 룰에 정의된 거에 따라서 오토메이션 툴로 자동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룰에 없는 경우는 그 아래에 있는 왓슨이 그 내용을 보고 에이전트에 전달을 하는 이런 형태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그 리드타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들만 있다고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얻거나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유스 케이스를 찾아서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2장 남았고요. 이제 그 앞에서 서비스나우 관련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서비스나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고객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서비스나우가 ITSM 플랫폼으로 도입을 하는데 그 넥스트 ITSM으로서의 그 기능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사례를 통해서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복 기능의 통합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레거시 모니터링 이벤트 관리자, 기타 워크플로우 툴들을 갖다가 서비스나우로 통합하시는 경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서비스의 중심 허브라는 것은 사실 뭐 그게
다른 SaaS 솔루션이거나 아니면 다른 툴들을 사용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제 환경들이 창구가 여러 군데 보니까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 포털 허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중심 허브로서 서비스나우를 도입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동화와 관련돼서 어떤 플랫폼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비스나우 갖고 있는 그 분석 기능 또는 그 어널리틱 그 솔루션들을 가지고 통합 대시보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ITSM 이외에 추가적인 어떤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매진 말인데 그 서두에서 I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매진말로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뭔가 솔루션을 도입하든지 하면 항상 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서비스 자동화, 직원 만족도 향상이라는 어떤 그 IT 성과 지표에 있어서 서비스나우와 같은 넥스트 ITSM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넥스트 ITSM 솔루션을 선정하는 데서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고요. 이상 제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서 효율적인 IT 관리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간단하게 좀 질문 한 가지 정도만 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요. 답변 들으시면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서비스나우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김규하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서비스 장애나 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최근에 빈번한데, 서비스나우, 당연히 클라우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이라든지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먼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이 오늘 대단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너무 좋은 주옥 같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실은 한 2명이 붙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질문에 답변을 다 못 드릴 정도로 감사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다란 차별점이 있는데요. 물론 대형 SaaS 회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진 차별점 중에 하나는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들이 운영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만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에 장애가 나서 지역의 데이터 센터들이 동작을 못하는 서비스가 일부 동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각 지역 및 국가의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도 국내의 자체 인력을 저희가 지사 내에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장애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또 독립적으로도 지속적으로 품질 향상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보안 관련돼서는 저희는 IT 플랫폼을 수십 년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라든지 국방성이라든지 대단히 많은 사례들에서 가장 높은 보안 등급을 요구받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의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저희가 제공한 것들, 또 제다이라든지 들어보신 많은 시스템들에 기본적으로 저희 플랫폼이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백신이라든지 여러 헬스케어라든지 많은 영역에서 각 국가 정부들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는 부분도 큰 영역으로 사업의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드리지 않아도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 정부에 또 주 정부에 저희 시스템에 깔려 있고 거기서 요구받고 있는 모든 보안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또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성 침해에 대한 부분들 또 저희 서비스 자체 헬스케어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어서 그 어떤 회사에서도 저희 또 어떤 보안 등급의 요구 사항에서도 저희를 신뢰할 만큼의 자체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속적인 노력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 현장에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아마 사이트에서 서비스나우와 IBM 쪽에서 자세하게 답변들을 달아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서비스나우나 IBM 측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덧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뒷부분에 또 발표해 주셨던 정윤식 실장님께 소감 한 말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을 조금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떤 그 ITSM이 됐든 넥스트 ITSM과 관련돼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